먼저 안녕하세요. 양현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새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양력 새해 먹었던 마음이 좀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금 또 그 설날 새해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삼척 석탄발전소 현장을 가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해안이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석탄발전소 하나가 그냥 달랑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네. 그걸 쳐다보고 계시는, 늘 저는 한 번 갔다 와도 이렇게 속상한데 늘 그걸 보고 계시는 지역분들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고 이제 2호기, 3호기, 4호기도 차례대로 좀 폐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 건강 역학조사 관련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어쨌든 그 피해가 입증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지난 13년부터 월성원전 부지에 광범위하게 삼중수소가 오염되어 있었다. 그 비계획적 방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사물질이 방출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더 통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날 인사드리면서 현장 방문 계획도 같이 의논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가야 될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자리를 모셨고요. 예, 좀 낯설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화면 앞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광모 스님도 오셨네요. 예. 오셨어요? 네네. 근데 화면이 얼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얼굴 나오는 거를 이제 네, 누르면 너무 돼.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네.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지금 삼척에서 지금 150일째죠. 삼척 우체국 앞에서 그 석탄 화력 반대를 위해서 투쟁하시고 계신 하태성, 김광모, 성원기 주민 세 분 모셨습니다. 월성에서 성혜준, 김진일, 황군희 주민분 세 분 오셨어요. 인사 나누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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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어디선가 한 번씩들은 만나 뵈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반가운 자리인 것 같고요. 일단 삼척에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오디오를 꺼주시고 저 하태성 위원장님부터 삼척의 상황이나 지금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태성 위원장님 발언 부탁드릴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삼척 석탄화력 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우체국 앞에서 시위는 어제부로 150일째 지금 하고 있고요. 150. 지난 국정감사 때 환경부에서 양희은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강은미 의원실하고 좀 해서 해상공사 중단, 결국 공사 중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상공사의 올바른 바른 시공을 하라고 해서 공사 중단이 12월 말까지 됐던 것이 또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90일이 연장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포스코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사를 중단한 건지 아니면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쨌든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 성이 차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에는 수많은 해안선과 수많은 해수욕장, 포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포구들이 사실은 국책 사업이라는 것들로 이미 수많은 곳이 망가졌고, 또 지금 맹방 해수욕장, 명사심리라고 하는 곳이 망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탈석산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의 마지막 석탄화력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직접적으로 좀 나서서
환경뿐 아니라 산업부 쪽에서 좀 나서서 공사에 대한 중단 여부들을 좀 신속히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을 좀 받아서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매일 그 5시부터 6시까지 삼척 우체국 앞에서 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 교수님과 김광훈 선생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생업 때문에 가끔 참여를 하고 계신데 삼척에 놀러 오시면 한 번씩 들려서 같이 피켓팅도 하시고 또 같은 고민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원기 교수님은 아마 탈핵의 전국 도보순례자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건데요. 성원 교수님 한번 또 우리 석탄 화력 발전 지금 이거 건설 반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죠. 예,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반가운 분들 많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멀리 우리 양윤영 위원님 반갑고요. 박진영 또 보좌관님 반갑습니다. 월성에서 오신 황분이님 아주 정말 멀리서 뵈도 늘 이렇게 반갑고 그렇습니다. 삼척에 지금 어떤 위험 시설이랄까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역사가 참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삼척 핵발전소는 우리 이제 그 탈핵 문재인 정부가 탈핵 선언을 하면서 재작년이죠 벌써 2019년 6월 5일 날 이제 완전 백지화가 됐고요. 자,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삼척에 석탄화력이 이제 들어와서 그것을 또 막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삼척 시민들이 이 환경과 관련해서 이 생태 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그 시설들과 싸움이 굉장히 계속 이어지는 거가 시민들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또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지금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은 뭐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모두 이제 석탄화력은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시점에서 삼척 석탄화력이 지어짐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척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삼척에서 왜 이렇게 석탄화력을 반대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삼척은 우선 공기면으로 봐서 이제 건강에 위험이 되는 미세먼지가 지금 한계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삼척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표 시멘트라고 하는 미세먼지 과다 배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미 이제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또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금 동해 화력에서 또 1.6기가에 해당되는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삼척 지금 석탄 화력이 2.1기가면은 핵발전소 2.1개분입니다. 그 핵발전소가 지금 석탄 화력이 굴뚝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굴뚝이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삼척 시내에서. 삼척 시내는 이렇게 이제 분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굴뚝에서 2.1기가의 석탄 화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무려 17,000톤 배 한 척입니다. 17,000톤의 석탄을 매일 떼게 됩니다. 그 석탄 연기를 시민들 보고 이제 마시면서 살라고 하는 건데 삼척 시내가 5km 반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척 시민들은 이것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아내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 연기를 마시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지금 반대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활동이 삼척 시내에서는 우체국 앞에서 좀 화태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5시, 8시까지 매일 이제 피켓 시위가 월화수목금 이제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인 또 그 항만이 들어오고 있는 맹방에는 천막 농성을 지금 139일째 지금 천막 농성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서울 청와대 앞에서 오늘로써 90일째입니다. 90일째 또 피켓 시위가 이렇게 전국에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가장 이제 그 삼척 석탄화력이 진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중단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뿐만 아니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또 그걸로써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삼척 석탄화력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가 더 교수님. 이상 그래서 교수님 이제 우리 삼척 총량 발언이 양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여기까지 김광무님께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거기까지 어떨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말을 시작을 좀 길게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바로 이어서 우리 김광무님 지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인시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 짧게 네. 성원규 교수님 너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예, 저도 짧게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후변화 교육 관련 일을 제가 지금 8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 교육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탄소 배출 최대 배출원이 화력발전소라는 거. 그래서 이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걸 당연히 막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그 우체국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문제는 우리가 피켓 들고 뭐 반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께서 좀 많은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성분들 한번 이야기 좀 듣고 또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진일 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네. 김진일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대책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저희는 그 2015년 8월 25일부터 시작해서 거리에서 매일 참 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위해서나 아무런 돌아오는 것도 없고, 누가 운이 뭐 어느 사람 대준다 그듯이 아무리 그래도 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리에서 매일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원자력이 왜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참 가우성치고 했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정밀에 이렇게 피해를 줄지 진짜 몰랐습니다.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핵이라는 것이 진짜 모르고 그때는 살았고, 참 원자력이 들어오면은 이 세상이 다 해결되거든 생각했는데, 이제 아가 보니까 너무도 혐오시설이고 참 가슴 아픕니다. 역시 400년 동안 제 조상들이 대대로 논한 이 토지와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살로 들이지 않았고, 이런 시점에 와 있을 때 참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대대로 돌아온 이 토지와 이 내가 살던 집을 버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저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제 살아봐야 얼마 더 사겠습니까? 이걸 참 살기 전에 해결하고 후손에게 물으려 했으나 참 너무도 안 보이고 캄캄한 터널로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도 답답하고 울고 싶고 참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자리에 양현 의원님이 이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우리 주가 또 원자력 지역 주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참 이주 또 그렇다면 진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참 주위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살 수 없고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참 어때야 될지 참 누구한테도 나부러져야 될지 모르는 민감한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원님 부디 저 살 때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더욱더 감사하고 제가 우리가 이주에 대해서 6년 넘어 할 때 하여튼 처음 시작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많았을 때 그를 참 생각해 보면은 내 역시도 이걸 해결 못하고 죽겠구나 이런 심정을 가졌을 때 목이 메이고 좀 어때야 될지 목이 메입니다. 할 말은 너무나 많으나 이래 하면서 일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참 심중에 있는 거를 다 못하겠습니다. 어떤 간에 내 살 때까지라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숙연해지네요. 성혜준 예. 아버님, 예,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 삼중 수소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인가 호소를 하고 꼭 매달리고 부탁을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려가지고 꼭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수원에서 주관을 하고 경희대학 쪽에 위탁을 해서 삼중수소를 인체가 있는 삼중수소를 소변으로 검사를 해서 설명회를 한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삼중수소 영양평가 소변 설명회 그래서 가보니까 또 회의를 한다고 평가회의를 한다고 방송을 좀 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꽤 많이 왔을 텐데 한 차원에서 이제 하기에 그냥 저도 알아서 찾아가서 그걸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삼중수소가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일단 월성 원자력으로 봤을 땐 인접 지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인접 지역에 있는 소위 울타리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수의 몇 사람을 집어넣고 여기 양남면 나리인데 나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소수의 이름을 집어넣고 양남면 전체를 삼중수소 검사를 해가지고 뺑뺑 돌려서 기준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양남에 있는 그 나리 반경 1km 있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밖에 안 들어갔어요. 전체가 몇 명인데요? 여기가 반경 2km로 생각했을 때 아니요, 제 말은 그 소변 검사한 분들이 전체가 몇 명인데요? 여기가 그때 한 150명 된다 그랬어요. 한 150명 될 거예요. 150명 중에서 2km 안에 계신 분이 10명도 안 됐나 보죠? 10명인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치가 높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한손에 다니는 직원이라 그래가지고 또 제외시키고, 또 특이하게 두 사람인가 몇 사람 나왔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또 빼버렸어요. 그 보고서 책임자가 누군지는 모르시죠? 그러니까 한수원 책임자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팀장이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있는 교수분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조사를 한 것이 양북면 한수원하고 한 10km 이상 떨어지고, 또 울산 북구, 울산시, 또 경주시, 서울 이게 단지 조사를 하고 나니까 평균치가
양남면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 도움이 아니고 원자력 테두리 아닌 울타리 안에 울타리 기점으로 해가지고 1km 반경에 있는 사람들 전체 인원들한테 완벽하게 소변 조사를 해가지고 역학 조사를 해서 꼭 조사 좀 해줬으면 하는 걸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한테는 얘기해도 안 그렇게 들어가요. 그 개인들 얘기가. 우선은 의원실에서 한수원 의원실- 통해서 그 보고서 먼저 확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곁들이 말씀드린다면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시작한 동기가 제가 생각하기는 인접적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왜 4억 9,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강남에 있는 이런 인접적에 있는 사람들만 했을 경우 돈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광범위하게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역학으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인접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밀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 아까운 돈을 쓴 거니까 그걸 담당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잘 못했으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돈을 조사를 뱉어내든지. 해야죠. 그리고 다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의원실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건희 어머님 말씀해 주시면.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삼척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선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는 월성원전 예지대책위 부회장 황본혜입니다. 저는 우리는 원전 주변에 살면서 가족이나 먹거리나 이 공기에서 숨을 쉬는 데서 방사능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부피폭이 되고 또 농사를 지어서 먹는 그 농산물에서 또 역시 먹는 것으로 그리고 또 지하수 물에서 또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능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먹고 정말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한 손에서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사수막이 파괴되고 12년도에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지하수를 정말 몇십 년을 먹었거든요. 지금 상수도가 들어온 지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왜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내가 감정이 이렇게 치냐면 우리가 그 물을 어디 물을 먹었냐 하면 한손 이해비 지역 제한구역 안에 물을 먹었습니다. 안에 상수도에 그 물을 퍼서 지하수 물을 퍼서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한손 직원들은 그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 방사능이 나오고 잘못됐다는 걸 자기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말입니다. 모른다는 말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지금까지 3, 4년 전까지 먹었다면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네들을 그 상황에서 바로 한손 옆에 직선으로 한 200m도 안 될 겁니다. 직선을 하면 한 200m 내외 될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 제한구역 안에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도 없고 위험한 곳이라는 걸 해서 제한구역을 만들어서 했는데 주민들의 식수는 거기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폭들이 겪겠냐는 거죠. 삼중수소가 몸속에 5, 6번 우리가 7, 8년 하면서 5, 6번 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먹을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게 사수막이 파괴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제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물이 오염되고 했다고 했을 때 벌써 지하수가 엄청 오염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그 물을 주민들이 먹게 그냥 방치해 놔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렇게 알면 상수도를 내주든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리저리 물을 못 먹던 주민들한테 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한손은 아무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참 이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하나 해결이 돼 나가야 되는데 전혀 해결은 그냥 응? 오히려 일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곳이 불안하고 정말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정말. 응? 그래서 이주를 쉽게 가려고 지금 우리가 7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고 우리가 억지를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의 얘기는 무조건 뭐 기준치 미달이다. 뭐 이주법이 없어 못 시켜준다. 전례가 없다. 전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전례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한테는 무조건 없다 아니다. 뭐 이것만 쓰지 그 누구 하나 책임져서 그 이 주민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분도 없어요. 물론 나라도 마찬가지. 한손 영업하는 한손 직원들도 사순 사장이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만은 어쨌든 의원님이 참 큰일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방사능이 이 기준치, 쟤들이 따지는 기준치를 우리 논하지 말고요. 우리 몸속에 정말 방사능이 좋지 않는 것이 몸속에 있는 것과 또 없는 곳에 사는 사람 생각해서 이 일을 정말 해주셨으면 하는 정말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이제 목전에 왔는데, 이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벌어진 일이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원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월성에 계시는 주민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 안전을 지키려는 그 목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결정해서 건설 중인 원전이라든가 그 안전 규제나 여러 가지 건들이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한 거죠. 삼척 석탄발전소는 공기업이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이 발전 사업 허가권을 따다 보니까 그걸 뭐 강제로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 허가를 어쨌든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원전과 석탄발전소처럼 그 온실가스를 품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원전 사고 위험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법이 어쨌든 올해 상반기 중에 좀 통과가 되면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공사가 중단된 건 아니지만 그 해안 항만공사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시키고 지금 원상 복구를 해라. 그리고 이행 조치, 그러니까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해라라고 작년 말까지 기한을 줬는데 현재 그걸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 조치 명령을 미이행해서 1월 10일까지 한다는데 결국 그것도 못해서 지금은 벌금 조치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연장해서 이제 3월 31일까지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관련 규정은 2차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또 연장하고 또 벌금 부과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 최고 벌금이 5천만 원 정도까지밖에 없지만 어쨌든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건 원칙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원상 복구도 양빈된 준솔토가 별도 적시장이 많은 데는 즉시 회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3월 31일까지 어쨌든 연장을 하고 있고 여기 양빈토도 원래 모래와 같은 걸로 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3월 31일 마감되기 전까지는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체국 앞에서 계속 하고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는 날을 좀 꼭 잡아보려고 하고요. 코로나 2.5 단계가 좀 마무리가 되면요. 그리고 월성원전의 이제 광범위한 삼중수소 오염권 비계획적 방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출이 어디서 됐는지 왜 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민간검증단 만들어서 조사단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이렇게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하고. 그리고 저희는 당 차원에서 노원전 안전조사 TF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 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위원장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삼선 의원이신 이제 전희숙 의원님이 맡으셨고 같은 위원회의 한준호 의원님이 간사위원이시고 산업위의 김성환 의원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부위원장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성원전의 그 방사물질 누출에 대한 검사권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그 민간 조사단이 제대로 구성될 것을 지금 구성되도록 하려고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 제거기가 사실 수소를 제거해서 폭발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소 제거기를 작동을 하면 원전 안에가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수소 제거기가 우리나라 전체 원전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지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원전이 가동이 시작된 지 5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노후한 원전인 고리 1호기하고 그 다음 원전인 월성 1호기는 폐쇄가 됐지만 가동 중인 원전들 중에서 이제 수명 기한이 10년도 채 남지 않은 노후화된 원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전 그리고 그런 부지에도 이런 방사물질 오염 사고가 없는지 그걸 좀 철저하게 되도록이면 좀 살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저희 현장 갔을 때 워낙에 좀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다음에 저희 TF가 현장 방문하고 할 때는 좀 차분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고 접권도 있고 그런 건에 대해서 한수원의 담당자 불러와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좀 얘기를 듣고 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어쨌든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은 다른 사기업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의 역할을 좀 떼야 되고 물론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일 거고요. 그거를 제가 있는 국회에서 입법 활동과 예산 활동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근데 여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힘 좀 많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거나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연락 주시고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을 당장은 못했지만 소와 같은 걸음이죠. 우보말리라고 합니다. 소처럼 무식하게 걸어서 결국은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향만은 분명히 잃지 않고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셔야 돼요. 네, 우리 김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생전에 제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하십시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꼭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